자, 바로 오늘은 그냥 뉴스헬 라이브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직전에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민주당이 이제 공천 결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바로 주세요. 자, 이거죠.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 속보 자막은 어찌 보면 몇 글자 안 되는 그냥 한 줄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왜? 민주당의 향후 이제 공천에서 이른바 이제 뇌관으로 불리던 사안이 있었죠. 야, 이거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라는 관측이 있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내용은 민주당에서는 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일찌감치 중성동갑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의 기류는 아니야. 너 임종석은 안 돼.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줄 수가 없어. 라는 기류가 읽혔고 그 시간이 거의 한 달쯤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임종석을 어찌하오리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임종석 무엇? 컷오프. 공천 뭐죠? 중성동갑 지역의 임종석 전 실장이 오랜 시간 선거 운동을 했지만 안 되겠습니다. 컷오프가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전략 공천했느냐? 바로 나오네요. 민주당의 이제 선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안규백 위원장이 밝혔어요. 그 영상은 도착하는 대로 들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 자막은 놔둬주세요. 자, 그럼 핵심은 오케이, 좋아. 임종석이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됐다고? 자, 그러면 이 임종석이라는 말을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안규백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임종석 전 실장 다른 지역 투입하는 것을 논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에 중성동갑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민주당 간판으로는 출마하기가 쉬워졌다? No.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까지가 조금 전에 속보 상황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와중에 안규백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발표하는 영상이 도착을 했답니다. 먼저 보시죠.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한 곳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한 곳의 경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따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중성동구 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자, 안규백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딱 저렇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중성동갑 지역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우리는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이런 것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종석 전 실장은
중성동갑 지역에 저는 민주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하겠소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저렇게 뭐 선거운동을 오랜 시간 해왔는데 결론은 임종석은 안 돼. 대신 그 자리에 민주당은 전현희 투입.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시끄럽겠어요? 오늘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과 로고에서 그 더불어를 뜯어낸 날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임종석 실장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상징성이 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4주 가까이 공천 여부를 끌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컷오프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래도 비명 행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 특히나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난번에 정권 교체 책임 있는 분들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했고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임종석 실장의 컷오프는 결국 이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을 짓고 그 상징이 되는 임종석 실장을 뒤로 물러세웠다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를 뜯어낸 날이다 이렇게 아이쿠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뭐 비명계 가운데 하나의 또 카테고리는 친문 진영일 텐데 그 친문 진영의 어찌 보면 대표 선수가 임종석이다. 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니 그래서 이 임종석의 공천 여부가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뉴스의 라이브 시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안 밝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판단은 임종석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인데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어떤 컨셉, 프레임을 그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으면서 좀 탄압을 당했다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의 적임자로서 이렇게 성동갑에 공천을 한 것 같은데요. 예. 해바라기 정치인이라고 하죠. 20대 그러니까 강남을을 24년 만에 민주당에게 승리로 안겨준 지난 21대 민주당 승리의 상징적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재선 의원이고 또 의사이면서 변호인이고 또 강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도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쉽게도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대신에 이번 선거에 어떤 전면적인 프레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현희 전 의원을 공천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아마 당분간 굉장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 말 그대로 이 공천 전국에서 가장 예민한 세 글자 뭡니까? 컷오프! 당신은 안 돼!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이른바 컷오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당은 명문정당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명문의 명은 이재명, 문의 문은 뭡니까? 문재인의 문 아니겠습니까? 이 명문정당에 이른바 약간 이제 분열 조짐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먼저 구자홍 차장님이 일전에 저희 뉴스의 라이브 출연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주당의 공천은 이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이 트리거라고 하죠. 일단 이제 격발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이 찻잔 속 태풍으로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외화돼서 이 민주당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냐. 오늘부터 민주당에 그 소속돼 있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굴욕을 참고, 컷오프라는 굴욕을 참고 민주당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을 지키는데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이런 분석을 내린다라면 아마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이구야. 민주당 탈당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안규백 위원장이 사실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당연히 묻죠. 아니, 임 전 실장에 대한 거는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 결정을 할 겁니까? 언제 발표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중에 할 거예요. 어제 이제 오늘이라고 얘기한 건데 생각에 따라서는 오후 늦게쯤에 저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비교적 빠르게 오전 11시 45분경에 안규백 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이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도 오늘 오전에 임종석은 좀 어려워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중동 성동갑은 최초의 전략 지역이죠. 대개의 경우 영입된 인재들을 단수 공천하는 자리죠.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성동갑은 아직 일반 지역구로 푸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후보 접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판단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중성동갑의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원한다 했을 때, 그 만약에 공천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예. 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이재명 같습니다. 물기 빼고 드라이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 물기 다 빼고요.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건데,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중성동갑에서 공천받기가 쉬울 것이다. No.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설주환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왜 이토록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선수를 민주당이 공천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할까? 이거 말이에요.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임종석이라는 인물의 싹을 일찌감치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일각의 관측도 나왔는데 우리 설주환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러한 의견이 지금 힘을 얻어가는 그래요? 혁명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탈락을 시킴으로써, 예를 들어서 경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다른 지역구를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건 임종석 실장을 안 준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뭔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임종석을 컷오프 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 아이고야. 네, 설득될 만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다 하나. 비명? 나중에 예를 들어서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가 올해 8월 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수도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후보가, 경쟁자가 임종석 실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원내 지지 못 시키겠다. 넌 안 된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뭐 정말 저는 아까 정청래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의리 없다. 이거야.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칭송하고, 문재인 정말 자기는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옆에 있었던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잘했다
그때 할 때는 언제고 4년 지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적수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갈아타가지고 이제는 임종석은 안 된다? 이렇게 의리가 없는 정당이었나요, 민주당이? 참 이런 면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제일 처음에 접하고 든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야, 지려고 맘먹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이고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앞으로 이게 어찌 보면 공천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공천 갈등을 더 키우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가 됐다. 달리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종의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공천 기조는 일시 멈춤을 하거나 뭐 유턴을 하거나 그런 거 없다. 직진 앞만 보고 간다. 이재명 스타일로 간다. 뭐 이런 점이 또 분명히 된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컷오프를 당한 임종석 전 실장 최근에 우리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채널A 출연이 아니고 라디오 싱크입니까? 라디오 목소리라고 하는군요. 자, 임 전 실장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예비 후보와 성동 지역의 당원들 또 우호적인 관계 단체 지지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서울 중구 성동갑 전략 선곡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사고지구당이거나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이런 지역은 당원 당규에서 자동으로 전략 공천적으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전략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플랜 B는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 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임 전 실장은 뭐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저렇게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에이, 설마요. 저 임종석을 민주당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컷오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중성동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 갑니다. 임종석 저요. 어디에서 중성동갑에서 뭐 이래 왔는데 컷오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송영원 변호사님 의미심장한 것은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인물을 중성동갑에서 빼서 뭐 예를 들면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그 말을 좀 옮길 수도 있을 터인데 안규백 위원장은 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당 간판으로는 뭐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출마하기가 어렵게 된 이 상황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앞으로 공천 내용에 미치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임종석 전 실장은 2012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진해서 불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 관련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를 했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돌아왔죠. 그랬는데 그 12년 전에 자신이 선당우사하고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한 것을 지금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당에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 왜요? 얼마 전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8년 전에 컷오프 당했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래도 수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하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위자로 분류된 분들이나 또는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공천 탈락하시는 분들을 다독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제스처만 있을 뿐 실제로 민주당은 공천이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임종석 전 실장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하위자가 되거나 공천 탈락하신 분들이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4년 뒤나 8년 뒤에 가도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걸 깨닫고 아마 더 극렬하게 저항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속보 상황이니까 저와 PD가 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할게요. 자, 아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